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미국 충격 발표,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유럽을 대상으로 징벌적 관세에 사인하면서 관세와 보복관세가 터질 전망입니다. 당장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며 전 세계는 달러 급등과 위험자산 급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는데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미국 충격 발표, 경제 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어우, 이 입들 보세요. 이 트럼프의 입, 할 말이 정말 많네요. 시진핑, 자 이제 피 터지게 싸울 텐데 먼저 미국 관세 전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미 흑자를 내는 나라들, 중국, 멕시코, 캐나다죠. 자, 멕시코, 캐나다, 트럼프 기존 무역 협정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FTA 있죠. 이거 재협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한테 너무 유리하다 이거죠. 자, 대미 흑자국 멕시코, 캐나다, 아이 관세 폭탄 때린다. 25% 이건 나왔던 얘기죠. 다목적인 면도 있어요. 멕시코산 자동차 또는 마약, 불법 이민 이런 것을 문책하겠다라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멕시코, 캐나다에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이 주 타켓이죠. 또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꺾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꺾어놔야 돼요. 저희 나라 입장에서도 꺾어놓는 게 유리해요. 중국 본격 죽이기 아마 나설 겁니다. 중국에 무려 최대 70% 관세. 와, 이거 천문학적이네요. 또는 25% 플러스 10%에서 35%. 지금으로서는 한 6, 70%가 유력해 보여요. 자, 미국 니들 없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이 태도예요. 그리고 자, 중국 니들 아군보다 우리 아군이 더 많다. 아예 엄청난 자신감이죠. 다만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아주 화나게 만든다면 오히려 미국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중국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게, 중국 최대 위기, 중국은요 지금 내수 침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수출은 저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도 무너졌는데 모든 돈을 쏟아 부었는데 트럼프가 아예 그냥 우는 아이에게 뺨을 때린 꼴이 되어버렸죠. 유럽, 동남아, 유럽차 주가 폭락하고 있죠. 특히 독일이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 세계 2위를 다투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 이제 망조입니다. 망조. 자, 유럽 제조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베트남, 미국 무역 적자국의 3위나 차지하는데 중국산 의회 수출 이 부분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베트남에는요 우리나라 기업의 공급망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동차 중심으로 미국 수출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 세계 미국의 보복관세. 자, 이제 트럼프가 때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벌써 예고에 유럽도 긴장하고 모두가 다 패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세계 보복. 먼저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는 노골적 보복을 천명했어요. 미 자동차, 철강, 특히 미국 트럼프에게 가장 민감한 농축산물 지지가 절대적이잖아요. 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캐나다도 미 자동차, 원유, 식품 관세 부과 예정. 캐나다는 이제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번 뜸을 들이고 있지만 멕시코는 직격탄입니다. 미국 관세 부과, 미국 모든 제품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이냐면 미국 모든 제품에 대해서 물가가 급등할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이거 확률 아주 높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확률이 아니라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 보복,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만 중국은 멕시코, 캐나다에 비해서
보복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 최대 70% 관세 이거 두드러 맞으면 원래 이게 불법 이민, 범죄 마약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이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걸. 그래서 광물, 미국이 꼭 필요로 하는 광물, 히토류 이런 것들 뭐 수출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수입하는 농산물 아예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리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 하나 전략 평가절하. 아예 예전에도 그랬었죠. 평가절하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런데 이건 이제 중국으로서도 모험이에요. 잘못하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자충수를 둘 수 있고 다시는 회복이 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여튼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보복 또는 대만 공격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대만을 공격해버리면요 진짜 세계 난리 납니다. 아, 러시아 공격하지.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 안 끝났지. 중국마저 문제 생기면요 미국은 감당 못해요. 정말 빨갱이들이 문제네. 빨갱이들이. 자, 유럽 보복, 트럼프 유로존 위협, 세계 교역 침체 확실. 어우, 그렇죠. 유럽이 만약에 지금은 미국 편인데 자기들이 당장 피해를 보면 미국 쪽에 서겠어요? 재수 없으면 중국 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미국은 외톨이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과장 수이지만 점점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유로존을 위협하면 세계 교역 침체. 일단 교역 침체는 확실해 보이죠.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도 높고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진다. 유로존 경제가 1% 성장 아예 사상 최악으로 빠져들면서 예전에 1930년대 대공황 또는 1990년 그때 침체로 다시 또 빠질 수도 있다. 관세 발언, 원달러 환율, 금값 추이를 볼까요? 트럼프 관세 예고 발언으로 중국 60% 고율 특별 관세에다가 플러스 10% 추가 관세. 그래서 최대 70%. 중국이 완전 타겟이죠. 멕시코 25% 관세. 특히 자동차 100에서 200%. 와, 이게 중요한 거죠. 자동차 100에서 200. 왜냐면 중국의 1000% 관세. 중국이 많이 여기다가 지금 뿌려놨거든요. 캐나다 25% 관세. 한국 등 기타 10에서 20% 보편적인 관세. 하지만 FTA가 다시 또 조정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 보세요. 막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위안화, 뭐 멕시코, 뭐 이런 지금 해당되는 나라들의 돈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이러니 금값은 또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금리 폭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불안한 미국 기업들, 물가지수. 자, 벌써 징조가 나와요. 10월 소비자 물가 0.2 올라갔고 2.6%. 자,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도 0.2 상승. 어떻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당분간 물가 오르면 금리 인하는 제등이 걸리겠죠. 아니, 금리가 인상된다.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미국이 심각해지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죠, 그걸. 미국 관세 정책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관세를 인상할 경우 고객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지겠죠. 중국 60%, 기타 20%. 이게 현실화될 경우는요. 미국은 모든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물건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복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자, 이제 금리 폭탄, 트럼프 컴백, 연준 4달 인상 대신에 동결 가능성이 크다. 2025년 기준금리 3.0에서 4.0으로 상향. 이제 하향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향이 되고 있어요. 기준금리. 왜? 물가가 안 떨어질 것이라는 그 문제가 있어요. PF 고정이하 여신 24년 6월. 아무튼 이것도 심각하고요. 자, 이제 관세 전쟁 1940년하고 90년
일단 90년대 침체 때하고 최근이 비슷해요. 하나같이 이때 미국이 잘 나갈 때예요. 미국이 잘 나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보시면 90년대 120개월 팽창했고 지금 112개월. 주가도 417% 뛰었고 지금도 332% 뛰고. 자, 90년대 113개월 주가가 상승했고 지금 114개월. 성장주 나스닥 닷컴주. 그다음에 대외정책, 공세적 대외정책. 이때는 그냥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였는데 지금은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압박. 재정 수지, 재정 적자가 미친 듯이 많죠. 미국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디폴트가 터지냐 마냐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똑 닮았어요. 즉 2년에서 4년 후는 뭔가 터진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60%. 야, 이게 지금 1960년대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또 1990년대도 상당히 안 좋아요. 치고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짝이 또 한 번 더 날 수가 있다. 즉 세계 공황이라든가 세계 경제 위기 뭐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된다. 우리나라 당장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대만 찍어가지고 아예 타격 준다라고 하잖아요. 관세 폭탄 10에서 20% 관세. FTA 개정 압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것만 때리겠어요? 여기에다 더 얹으려고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국방까지도 방산 문제도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죠. 자동차, 반도체, 핵심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현지 이축.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위험하다고 했죠. 경기 침체. 중견기업이 76%인데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된 이후로부터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가 2.4%였는데 1.8까지 저성장으로 그칠 것이다. 전산업 기업 심리가 95에서 91%로 오히려 악화됐어요. 바로 이 관세가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또 자산도 불안해요. 지금 워낙 지금 1400까지 뛰었잖아요. 주가도 지금 미국은 신고가 찍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집값도 미국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트럼프 초비상, 반도체, 대만 무임승차 방위비도 내야 하고 반도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도 TSMC가 쪽을 못 추고 있어요. 미 보조금 지원법 비판, 반도체 미래가 아주 험난합니다. 지금 보조금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이거 준다고 해놓고 안 줘요. 쉽게 말하면 줬다 뺏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국가가 내건 공약을 그냥 계약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했던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확 뒤집으면 누가 미국을 믿겠어요? 미국에 팔려면 미국서 만들어라 이 말이 한마디로. 환율하고 금, 달러 지금 문제가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뛰고 있고 암호화폐도 지금 뛰고 있고 집값 미국 지금 모기지이고 상당히 지금 심각해집니다. 트럼프 발언으로 미국 집값은 올라갈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은 주가 집값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요. 세계 대공황이라는 말이 오죽하면 나오겠어요. 블룸버그가 경고 때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옛날에 대공황과 비슷하다. 제가 아까 자료도 보여드렸지만 대공황, 장기 하락, PBR, 닷컴버블 이전 비슷. 기업 허구적 이익. 지금은 미국이 그냥 좋아서 뛰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주식, 부동산, 채권, 달러가 다 뛰는 거예요. 거품이 그렇게 많은데. 닷컴 버블, 공황하고 흡사하다고 했죠. 선진국 주식은 미국 주식 대비 계속적으로 약세요. 원래 같이 갔었어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러다가 이제는 벌어지고 있죠. 미국만 뛰고 있어요. 거품 최대. 하이힐드 스프레드 17년 최저. 와, 대출 증가, 거품 붕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채권 주가 부동산 신고가 뭉칫돈들이 미국으로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집중될 것 같아요? 만약 붕괴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빠질까요?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많이 빠지겠죠. 왜? 거품이 심하니까. 관세 폭탄! 정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이 1930년대 대공황 급사 이거 100년 전 때하고 비슷하다. 관세 노림수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자국 생산을 보호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진행이 되는 건데 예전에도 그 1930년 스무트 훌리 59% 관세를 때렸었는데 역시 보복 관세. 왜 공황이 터지냐면 관세 때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이게 수출입이 원활하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경제 공황이 오는 거예요. 미국 채무 파산. 미국은 또 빚도 어마무시합니다. 기축국가가 파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면 미국일 거예요. 채무 규모, 심각성, 해결 방안.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꺼냈었죠. 자, 이제 우리나라 집, 이런 사람들이 잡아야 집값이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20대, 30대들이 매입 많이 합니까? 지금은 40대, 50대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30대가 핵심이에요. 부동산의 핵심 주체입니다. 30대가 잡아야 집값 뜁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가 매입합니까? 매도보다 매입이 늘어나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 뜁니다. 법인 매입, 소액으로 여러 채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외지인 매입,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합니까? 갭 투자 매입, 전세가율 높을 때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부자들 매입, 강남이나 한강변 쪽으로 많이 삽니까? 대략 봤을 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양극화로 보여지네요. 이제 집값 폭락한다, 폭등한다, 단순한 발상이에요. 자, 강남이나 항상 비싼 곳들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폭락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 영원히 못 잡아요. 영원히. 올라가면 영원히 못 잡는다고요. 떨어져봤자 찔끔이고. 대신에 이제 평범한 곳들, 서울에서 평범한 곳들, 경기도에서 평범한 곳들은 좀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1월 이렇게 겨울장. 근데 강남을 무조건 겨울장까지 계속 기다린다?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죠. 관세 폭탄, 경기 침체, 정말 뭔가 아수라장이네요. 벌써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로 하향 전망이 예고되고 있으며 킹달러와 주가, 집값의 폭락을 걱정하는 기관들의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